실제로 제가 그 치과들에 다 가본 것도 아니고 가면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많이 경솔한 걸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아셔야 돼요. 싸고 다 좋은 건 사실 세상에 없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치과 개연이 김병직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가격이 어떤 데는 한 40만 원이고 또 어떤 곳은 몇백만 원씩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수요 공급 원리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치과 수요에 비해서 치과의 개수가 좀 적거나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을 떨어뜨릴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진료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강남이 제일 싸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두 번째로는 원장님의 성향이 굉장히 밀접해요.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수 정예로 꼼꼼하게 자세히 봐주시고 AS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환자분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더 많이 맺으면서 그런 진료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보통 가격을 높게 받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진짜 웃기는 일인데 50대 한 초중반부터 60대 한 중반까지 원장님들이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치과의 제일 큰 부흥기 시절에 맞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실제로 돈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돈을 버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치과 건물 자체가 자기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신도시 만들면서 도로로 수용이 되셨어요. 이제 그 옆으로 다시 치과를 옮기시고 정말 마음 편하게 이제 진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너무 부럽죠. 네. 그래서 저도 좀 일찍 태어났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첫 번째로 설명드리기 쉬운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임플란트입니다. 만 65세 이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어요. 110에서 12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 놓고 30% 정도 본인 부담금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시면 이도 뽑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약 처방도 받으시고 소독도 받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치조골 이식술, 상악동 거상술이 들어간다든지 비용은 조금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임플란트. 지금 주요 대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치과에서는 평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중간값으로 말하면 50만 원 전후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위성도시 지역이나 외곽 지역, 주거 지역의 동네 치과에서는 보통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초반까지가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저렴하게 한다고 홍보하는 곳들도 있는데 많이 있죠. 이런 곳 가도 될까요? 실제로 제가 그 치과들에 다 가본 것도 아니고 가면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많이 경솔한 걸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아셔야 돼요. 싸고 다 좋은 건 사실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싼 게 다 싼 이유가 있는데 치과계도 어느 정도 다 경영 합리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사실 가격을 낮출 여지는 많이 없어요. 환자 한 분당 갭 단가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거든요. 다른 치과들보다 진료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고 과잉 진료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또 보통 그런 치과들이 보통 많이 멀리 떨어져서 가셔야 되고 물론 그 치료를 받으실 때는 괜찮지만 작은 A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기 어려우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또 그런 치과들이 보통 규모가 굉장히 커요. 정말 치과 공장이라고 일컬어도 될 정도로 규모가 큰데 동네 병원 가면은 나 어릴 때 봤던 원장님이 지금도 진료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스토리를 다 알고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단골이라고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시면 안 되죠. 그냥 정말 그 물건을 사듯이 그 치료만 받고 싶다 그럴 때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를 잘못 심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요? 20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임플란트를 잘못 심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점점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치과 원장님들도 이제 대부분 학생 때부터 임플란트를 배우시고 나오신 분들이 치과계의 주류가 되는 시대가 됐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속 의술을 연마하시고 공부를 하거든요. 왜 예전에 유퀴즈에 어떤 개그맨이었던 치과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나라 치과계는 진짜 조기축구에서 호날두가 지금 축구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우리나라의 치과 기술이 정말 고도로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임플란트 자체를 너무 잘못 심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케이스 셀렉션의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한다든지
치료를 막 해놓고 끝내지도 않고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임플란트를 잘못 심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이 추천하는 임플란트 잘하는 곳 어떤 곳일까요? 요즘은 대부분 임플란트를 받아보신 분들이 주변에 한두 분씩은 있을 거예요. 주변 지인분들에게 교차로 의견을 물어봐서 만족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계속 그 치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치과를 추천드려요. 어찌 보면은 입 안이라는 게 굉장히 은밀한 공간이잖아요. 치과 의사랑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많이 맺어요. 저도 병원을 10년간 운영하고 있지만 누구 소개로 오셨다고 하면 정말 제 친구처럼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개해 주신 분 얼굴에 누가 끼치지 않게 하나라도 더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저희 지난번 영상인 양심치과 고르는 법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할 때 이거는 꼭 유념하시라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치과 고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환자분들도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당뇨가 너무 심하거나 골다공증 관련해서 약을 드시지 않는지는 임플란트 중에는 금연 금주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막 알코올로 소독해 주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실제로 술은 염증을 많이 진행시키기 때문에 금주해 주시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빠는 힘 자체가 임플란트 상처를 벌어지게 만들고요. 입안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가 잘 돌지 않게 함으로써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이제 사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보편화된 치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셔서 멀리 찾아가시고 가격만 쫓아서 가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잘 아는 병원들을 주변 분들에게 소개받으셔서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